안녕하십니까. 농사신 농철입니다. 오늘 2월 2일입니다. 오늘은 이제 범마늘 발생 원인과 예방 대책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요. 저희는 이제 의성군 금성면, 그러니까 주로 한지형 의성 육종 마늘을 많이 재배를 하는 농가고요. 그리고 난지형이라든지 홍사마늘 또 지역에서 많이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범마늘 발생 원인은 우리가 이제 몇십 년 동안 농사를 지어보면 저희 집은 범마늘이 1도 없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요. 범마늘이 왜 발생하는지 농가 입장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렇게 범마늘을 없이 재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이 이제 범마늘 발생 원인이 크게 과추비, 과하게 추비를 비료를 줘서 그렇다. 그리고 농도 진한 연면 시비를 그 영양제를 과한 거를 줬다. 그리고 가을에 생육이 부진하였다. 또 습해로 인한 급성장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환경 기후 변화 때문에 그렇다. 다양한 원인이 있고 사실 그런 원인을 인해서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농촌진흥청에서는 이제 품종적인 요인도 있다. 난지형이나 한지형에 따라서. 그리고 기상 환경 요인 있고 재배 관리적 요인이 있다고 설명하는데요. 제가 먼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집에서는 이제 난지형이라든지 홍산마늘이라든지 주로 의성 육종 마늘을 주 재배를 합니다. 하지만 범마늘이 1도 없었어요. 그리고 범마늘이 이렇게 하면 범마늘이 발생한다고 작년에 알려드리는 영상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실제적으로 욕심을 내지 않으면 범마늘이 생기지 않는다. 다른 요인이 있지만 우리가 주로 난지형이라든지 난지형 우리나라 같으면 스펜사 마늘을 많이 이야기를 하고 한지형 같으면 의성 육종 마늘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는데 저희 집에서도 작년에 실험적으로 여러분한테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지형 의성 육종 마늘 6월 중순, 저희는 6월 작년 15일 전후로 수확을 했는데요. 5월 중순 넘어서 비료를 과하게 한번 일부러 주었어요. 한쪽 면만. 그러면 범마늘이 생깁니다. 제가 작년 영상에도 한번 그걸 보여드렸는데요. 그리고 추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추비를 안 하면 마늘이 굵지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물로 인해서 물을 너무 많이, 사질토 땅에 물을 너무 많이 주어서 비료를 너무 많이 주어서 하시는데 제가 개인적인 생각을 지금 현재 2월 2일 날 오늘 난지형 마늘인데 그 찍었는 거 보면서 제가 한번 다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범마늘이 생기면 마늘이 이제 품질이 저하됩니다. 저하가 되어서 실질적으로 수익을 올리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절대 범마늘을 만드시면 안 되고요. 마늘이 직거래를 하지 않고 대부분이 아직까지 농협에 수매를 대거나 또는 마늘을 생산해서 대부분 상인들한테 파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럴 경우에 범마늘이 있으면 논떼기, 밭떼기로 상인들이 사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농민 입장에서 범마늘을 만들면 그 마늘이 상품성이 떨어져요. 마늘을 일일이 까서 판매하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대량으로 마늘을 재배하거나 몇십만, 몇백만, 몇천 평을 농사 짓는 분들이 어떻게 마늘 까서 팔겠습니까? 실질적으로 그거는 현실적으로 힘들고요. 그래서 마늘을 우리가 이제 정상적으로 논에서 또는 밭에서 수확했는 것을 또는 논이나 밭 상태로 상인들에 팔기 위해서는 범마늘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범마늘이 먼저 농촌진흥청의 발생 원인인데 제가 작년 그 기사를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품종적 요인이 한지형 의성 육종 마늘 품종이 대체적으로 범마늘 발생이 많다. 특히 한지형 마늘은 난지에서 재배하면 발생이 심해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 꼭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가
우리 난지역 마늘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죠. 저희 경상북도 의성을 기준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난지역 스펜산 마늘은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5월 20일에서 5월 말 사이에 수확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비료를 대부분 이제 비닐 멀칭을 그 부직포를 덮어놓은 것을 제거하고 3월 초나 초에 1차적으로 성장을 시키기 위해서 요소 비료가 많은 비료, 질소질이 많은 요소 비료를 1차적으로 주고요. 보통 15일에서 20일 이후에 복합 비료를 줍니다. 2차적으로. 3차, 4차까지 주시는 분이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무엇을 기준으로 해야 된다면 5월 20일 날 수확을 한다면 비료, 복합 비료는 비료를 뿌리고 15일 이후에 보통 마늘이 흡수를 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내가 5월 20일에 수확을 한다면 대체적으로 한 달 전에 비료를 주는 것을 끝내야 돼요. 그 비료 주는 걸 끝난단 말은 예를 들어서 5월 20일 수확이면 4월 20일까지 그러면 15일 전이니까 4월 5일까지만 비료를 주시고 그 이후에는 비료를 주지 않으시면 범마늘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지역 마늘이라 해서 범마늘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제가 그 난지역이나 스펜산이나 뭐 우리가 한지역, 육종 마늘 다 재배해 보면 한지역 마늘이라 해서 범마늘 많이 생긴 게 아닙니다. 이것은 사람의 욕심입니다. 한지역 마늘은 저희는 6월 20일 전후로 수확을 하는데요. 늦게까지 비료를 작년에 제가 5월 10일 전후로 비료를 한번 줘봤어요. 그러니까 영상을 찍기 위해서 제가 비료를 줬습니다. 바로 범마늘이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꼭 수확을 한 달 전, 그래서 총 말씀드리자면 내가 생각하는 수확의 45일 전까지 전에만 수확 그 비료를 주시면 절대 범마늘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 범마늘은 우리 농가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비료를 과하게 주어서 그렇지 않겠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 생각입니다. 제가 생각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부모님이나 저희나 우리 의성에서 마늘 농사를 몇십 년 지었는데 저희 집은 정말 범마늘이 하나도 없어요. 그 이유를 지금 설명해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 농지청에서 기상 환경적 요인, 따뜻한 겨울 날씨, 지나친 고온, 비가 자주 올 때 대부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아니라 하실 분도 있지만 제 생각입니다. 이거는 비가 자주 오니까 사람들이 비료 주기를 좋습니다. 왜냐하면 비료를 비 올 때 자주 주면 따뜻한 날씨 할 때 비료를 자주 주기가 좋잖아요. 왜냐하면 비가 오지 않으면 분사호스나 스프링클러를 돌리고 비료를 줘야 되지만 실질적으로 비가 자주 오면 뿌려주기 좋잖아요. 그래서 비가 자주 올 때 저는 비료를 자주 줘서 범마늘이 생기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재배 관리적 요인인데 범마늘은 입에서 동화작용으로 생성되는 양분이 마늘 인편으로 축제되는 양분보다 많으며 저장엽이 되지 않고 보통 엽으로 성장한 2차 성장이 진행될 때 발생을 한답니다. 이건 농지청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파종을 빨리 할 때, 파종을 빨리 하면 생긴다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원래 파종을 일찍 하는 10월 초에 했는 한지역 마늘입니다. 10월 초에 했는 농가 밭도 있고 11월 달에 했는 밭에도 있습니다. 제가 경험해보면 파종을 일찍 했다고 해서 범마늘 생기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시마늘이 큰 거 파종했을 때 이것도 아닌데 보통 우리가 주화마늘씩 크기별로 최고 큰 것을 1번을 하고 2번, 3번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어서 이야기하는데 1번은 실제적으로 이 마늘 세력이 좋기 때문에 비료를 한 번만 주셔도 마늘이 엄청 굵어요. 그렇지만 2번, 3번은 마늘을 이제 비료를 2번, 3번 주셔야 됩니다. 주비. 그러니까 그 차이점이에요. 차이. 그리고 사질토에 마늘을 심었을 때 사질토니까 물이 빠지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영양분이 적으면 마늘이 입이 놀놀하니까 노란색을 띠니까 비료를 더 많이 주는 거죠. 지나치게. 그래서 그렇고 사질토 땅이라서 마늘이 범마늘이 꼭 생기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질소 비료 과다 사용 이거는 맞습니다. 그리고 늦은 추비 시 이것도 맞습니다. 늦게 추비하거나 질소를 너무 과하게 주면 범마늘이 생깁니다. 하지만 농지청에서 지나친 관주, 마늘종을 너무 일찍 제거할 때 범마늘이 생긴다는데 이것은 전혀 사실과 맞지 않습니다. 마늘은
그 지나친 관주를 하면 뿌리가 썩을 수는 있지만 실제 봄마늘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고, 지나친 관주는, 이 말은 제가 관주를 분사호스 스프링클러 돌릴 때 아무래도 관주를 하면 사람들이 추비를 하니까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지 않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마늘종을 너무 일찍 제거할 때, 마늘종은 일찍 제거할수록 수확량은 늘어나고 봄마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지청에서 마늘 발생 원인을 일부는 맞는 것이 있고 일부는 맞지 않는 것이 내용이 있는 것 같고요. 농지청에도 농민들 입장에서 제가 봤을 때는 약간 돌려서 이야기를 했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직접적으로 이야기하기에는 부담이 커서 제가 볼 때는 말을 약간 돌려서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봄마늘 같은 경우에 제 생각은 우리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청소년기에는 아이들이 성장도 많이 하고 하기 때문에 많은 영양분을 먹어도, 영양가가 있는 고단백질 섭취를 하여도 살이 찌지 않고 건강히 잘 큽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고 하면 많은 탄수화물과 단백질, 지방을 많이 먹으면 비만이 됩니다. 똑같습니다. 비만이 되니까 살이 터집니다. 우리 갑자기 그 살이 너무 갑자기 찌면 사람 살이 터지듯이 똑같습니다. 마늘도 그래서 봄마늘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장을 지금 현재 이제 2월 2일이니까요. 이제 지역별로 차이가 있지만 우리 경북 의성 같은 경우에는 날씨가 좀 많이 추운 지역입니다. 그래서 난지형이나 한지형이나 마늘 똑같습니다. 2월 그 말이나 3월 초에 1차 추비를 해주시고, 그리고 첫 번째는 질소 성분이 많은 요소 비료를 주시고요. 두 번째는 마늘 NK 전용 비료라든지 복합 비료 위주로 주시고요. 그리고 영양제라든지 이런 것을, 마늘이 이제 냉해 피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빨리 성장하기 위해서 위에 이제 영양제 같은 거 한번 뿌려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수확 시기, 제가 말씀드렸는 것처럼 수확 시기, 우리 난지역 마늘 같은 경우는 5월 20일 전후니까 한 달이 아니라 한 45일 전에부터, 수확 45일 전부터 비료를 안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한지역 마늘 같은 경우에는 수확 우리가 6월 20일 전후로 하니까 그 시기를 계산해서 5월 한 20일, 5월 한 초까지만 주시고, 그 이후부터는 비료, 4월 말까지 또는 5월 초까지만 비료를 주시고, 그 이후는 주지 않으시면 마늘이 생기지가 않습니다. 봄마늘이. 그리고 또 하나 정말 중요한 것은, 마늘이 우리 유공에 심나, 구멍 뻥뻥 뚫혀 있는 거 유공에 심는 분도 계시고 기계로 심는 분도 계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어떤 그 200평이면 200평 적정량의 비료를 주라 하는데, 그 비료 양이 마늘이 정확하게 유공에 죽지 않고 잘 올라왔는 거나 기계에 잘 올라왔는 집과, 그리고 마늘이 세력이 좋은 거와 그렇지 않는 거 차이가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비료 양을 주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 농사 마늘도 노하우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 조그만 차이점이 노하우에 따라서 또 봄마늘이 생기고 생기지 않고 차이점이 있고, 그리고 수확 시기가 다가올 때는 이제 질소 비료나 이런 비료 양을 줄이시고 칼슘제를 또 살포를 해 주시는 것이 또 하나의 재배 방법이고요. 우리가 이제 봄마늘이 실질적으로 이제 마늘의 2차 생장이라고 합니다. 잎이 이제 생장이 활발한 4월부터 눈에 띄게 이제 발생을 해요. 눈에 띄면 하면 늦었습니다. 이건 난지역 마늘입니다. 난지역 마늘도 4월부터 눈에 띄어요. 4월 중순부터. 그러면 늦었어요. 그리고 이제 왜냐하면 수확이 5월 이제 중하순이니까 중과 말에 이제 수확을 하니까 난지역, 스펜서만. 한지역은 우리 의성 육조 마늘 같은 경우 6월 중순. 그래서 5월 중순부터 발생하는 것, 중순이나 이렇게 발생한 눈에 보여요. 한번 늦습니다. 그래서 비료 양을 적정하게 조절하시 정말 중요하고요. 땅이 지력이 좋으면 비료를 그렇게 많이 안 주셔도 확실히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퇴비를 많이 넣고 재배하는 것을 권해드리고요. 그리고 물과는 상관이 없으니 물은 날씨에 봐서 지속적으로 주시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그리고 우리 이제 봄마늘 같은 경우에는 잎 사이에 새로운 잎들이 자라고
엽줄기가 터져서 심하면 꽃줄기까지 생깁니다. 그래서 발생이 심한 경우에 마늘 인편이 많이 생기고 크기가 작아서 상품성이 떨어지는 거죠. 잎 사이로 새로운 잎들이 많이 발생하고 저장 양분이 소모가 크기 때문에 상품성과 수확량이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성장이 지속되며 분화된 잎은 또다시 분화되어 두세 개의 손자 마늘, 작은 마늘이 생기는 거죠. 실질적으로 범마늘 생기면 뭐 텃밭에서 하시는 분들은 내가 드시는 건 상관없지만 실질적으로 범마늘 생기면 상품성이 급격합니다. 그리고 또 범마늘이 생기는 것을 시마늘로 사용해야 되나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 계신데 저는 절대 사용하지 않고 범마늘 솔직히 키워본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마늘 재배할 때 그 비료를 어떻게 잘 조정해서 넣는 것이 중요하고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심을 때 무조건 퇴비 양을 많이 넣고 두 번째는 초기에 마늘도 확 키우셔야 됩니다. 늦게는 그렇게 비료를 많이 주는 것보다 저희는 영양제를 주면서 칼슘제를 같이 주는 그런 방법은 그것은 제가 또 이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한 걸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지만 마늘 수확을 난지형인 스펜산 마늘이나 한지형 의성 육전 마늘이나 홍산 마늘이나 다 똑같습니다. 수확 45일 전에는 퇴비를 비료를 추비를 될 수 있으면 안 주는 것이 최고 범마늘 만들지 않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농사의 신 농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